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픈데도 물을 채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전을 부쳤어요. 25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명절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니, 무슨 일 이렇게 일찍 시작해? 시누이 은경이가 10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만 들고서 말이죠. 언제까지 하면 돼?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마치 도와주겠다는 뜻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경이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그냥 시간만 물어보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2시까지는 다 끝내야 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인사보다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거실로 지나가셨어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제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는 시선 같았거든요. 이어서 큰형 내외가 왔습니다. 큰형수 정미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 고생 많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엌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는 동안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은 형들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북적였는데 부엌에는 저 혼자였어요. 엄마, 물 좀 가져다 줘. 큰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15살이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말이죠. 저는 손을 닦고 물을 따라서 들고 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남자들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서 8명분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의 말이에요. 상 차리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색깔 고른 나물들과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바삭하게 부친 전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매번 이랬는데 왜 아직도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찬을 하나씩 맛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거든요. 저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지? 시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조용했던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간을 제대로 못 맞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큰형수 정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은경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그냥 젓가락질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전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 시아버지가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는 전을 이렇게 기름지게 부치지 않았는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을 서서 정성스럽게 부친 전이었는데 그렇게 평가절하당하니까 억울했어요. 아버님, 제가 다시 붙여드릴까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그럼 언제 먹겠나? 그냥 이대로 먹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지적은 계속됐어요.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해? 불고기가 너무 달아. 밥이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표정은 지었지만 저를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좀 더 신경 써야겠어라고 말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조차 저의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준비해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식사가 끝나자 남자들은 다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정미 씨와 은경이는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그릇들을 씻으면서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탓일까요? 분노만 계속 쌓여갔을 뿐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어요. 차 한 잔 내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호텔 직원에게 하듯이 명령조였어요. 저는 찻잔을 꺼내서 차를 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이 차도 너무 진해. 시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고 또 지적하셨어요. 자, 우리는 법도 모르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25년 동안 삼키고 삼켰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큰 소리를 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혼자 준비한 음식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트집만 잡으시네요. 제 목소리가 계속 커졌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기계가 아니라고요. 매년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저를 편들어 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이지 하인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심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큰형 진수가 나섰어요. 그만해. 아버지께 버릇없이 굴지 마. 버릇없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버릇있게 살았더니 이렇게 취급받는 거네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폐역한 며느리를 봤나?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어. 망신이요? 제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제 망신을 시켰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원망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들어가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께 대드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큰형 진수도 합세했어요. 어른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게 옳은 일인 줄 아나? 그럼 어른이라고 해서 며느리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래?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큰형수 정미 씨가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거실에서는 제 욕이 계속 나왔습니다. 문 틈새로 들리는 소리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버릇을 어떻게 갖췄길래? 큰형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있지?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더 울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밥 언제 먹어?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화났는지, 왜 속상한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 저 없이 식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당연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어제 일로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며칠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친정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했던 걸까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달려나오셨어요. 딸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저만 혼나야 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참 많이 참았구나.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시어른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인격적인 모독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친정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산책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존엄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 당당하게 살아야 해. 친정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도 만났어요. 미영이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화도 내주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25년을 참았다니.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해. 돌아가서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어. 저는 확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간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 빨리 돌아와. 집이 엉망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왜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집안일도 아무도 안 해서 난장판이야. 그제야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이들 챙기기까지 모든 게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은경이나 형수님께 부탁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와서 해줘? 집 며느리는 너잖아. 집 며느리라는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결국 저는 이 집의 하인이었던 거네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냥 빨리 돌아오라고 하셔. 남편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며칠 더 지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와? 밥이 맛없어. 아빠가 해주는 거 먹어. 아빠는 라면밖에 못 끓여.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신우이 은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좀 돌아오세요. 은경아, 내가 가서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직장 다니잖아요. 언니처럼 시간 여유가 없어요. 시간 여유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일을 그만둔 건 집안일 때문이었거든요.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분담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처음 듣는 소리였을 거예요.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너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어. 구체적이지 않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친정에 간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친정까지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나? 엄마가 나와서 인사를 드렸고 시아버지는 정중하게 절을 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으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잘못되었나 봐.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집이 돌아가지 않더군.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더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라면만 끓여 먹고 아이들은 배달 음식만 먹고 있어.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빨래는 쌓여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제가 없으니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더 듣고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명절 음식도 사실 맛있었어. 정성도 많이 들어갔고.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자꾸 트집만 잡고. 괜찮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닌데.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70이 넘은 어른이 저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급하게 생각하지 마.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시아버지는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엄마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못 대했네요. 엄마께 하신 말씀이었어요. 엄마도 놀라셨어요.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어제 다녀가셨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정말로.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친정에서 한 달을 머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함께 청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치웠어! 시아버지도 나오셨어요. 돌아와 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일을 분담하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맞아요. 저희도 도울게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명절 준비도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하자. 한 사람이 다 할 일이 아니야.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원했던 말들이었거든요.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시누이 은경이도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큰형수 정미 씨도 전을 부쳐주었어요. 남자들도 상 차리는 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직접 물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아무도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은경이도 고마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민수가 물었어요. 이제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해요. 저는 드디어 이 집에서 존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2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폭발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가족들도 그걸 존중해 줍니다. 다음 명절이 기다려져요. 이번에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할 테니까요.